안녕하십니까. 엔트미디어 전기기능사 필기 장원식입니다. 자, 오늘의 모의고사 풀이를 시작해 볼까요? 1번 보입니다. 1번.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가 10 루트 3 암페어라고 했을 때 무슨 결선? 델타 결선일 때 델타 결선의 특징을 봅니다. 선간전압은 델타 결선일 때 상에 걸리는 전압이나 선에 걸리는 VL이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항상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상간전압이나 상접이나 같고요. 전류가 다릅니다.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 위상까지 본다면 6분의 파이, 즉 30도가 선이 뒤진다는 겁니다. 상보다. 자, 문제에서는 전류값을 구하라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I1, IP입니까? IP의 값은 역으로 선전류의 루트 3으로 나눠준 값이겠다. 그죠? 선전류가 10 루트 3A 루트 3으로 나눠주면 10A의 상전류 값이 나오죠. 답은 1번. 자, 2번 문항. 인덕턴스 L의 주파수 F헤르츠이고 전압이 220V인 교류 전압이 가해지는 때 흐르는 전류의 값을 구해요. 전류의 값. 자, 교류 L과 C 성분이 있을 때, 그죠? 뭐 전체 임피던스분의 전압일 텐데 여기서는 무슨 성분만? L 성분, 인덕턴스만 얘기했죠. 즉, 인덕턴스의 저항 임피던스 성분인 XL, 리액턴스 분의 전압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XL은 오메가 L, 즉 풀었으면 2파이 F의 오메가 각 속도 각 주파수의 L 인덕턴스 분의 전압 V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대입을 시켜볼까요? 2파이의 60Hz의 인덕턴스의 값은 0.5헨리 분의 전압은 220V. 자, 여기 계산을 바로 하면 되나요? 계산을 했더니 1.17 암페어의 전류값이 나옵니다. 답은 4번. 자, 3번 문항. 교류 전력에서 일반적으로 전기기기의 용량을 표시하는 데 쓰이는 전력의 값은 전기기기의 용량은 어떤 것입니다? P상전력, PA, 즉 단위가 뭐로 나와 있던가요? 볼트 암페어, 몇 볼트에 몇 암페어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P상전력 기준으로 씁니다. P상전력. 답은 1번. 4번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옳게 나타내는 것은 무슨 법칙? 비오-사바르의 법칙. 어떤 법칙이죠? 도대체 전류가 흐를 때 전류에 의한 자기장 H의 세기에 관한 법칙이에요. 방향은 앙페르의 오른손 오른나사 법칙이고요. 세기가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다. 자, 이 문제에서는 비오-사바르의 법칙의 공식을 묻고 있어요. 자, 미소 자장 DH 혹은 델타 H의 값은 4파이 R 거리의 어떤 관계? 잘 보세요. 제곱의 반비례하고 I 델타 L 미소거리 사인 세타가 되죠. 그죠? 여러분 구분할 때 R의 제곱분의 사인항을 찾아도 쉽게 답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계산식으로 잘 안 나오니까요. 암페어 턴 퍼 메타. 답은 1번. 자, 5번째 문제.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전도율이 커져 온도 계수가 부의 값을 가지게 된다. 마이너스의 값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이거를 온도에 따른 어떤 특성? 저항 특성이라고 이름 지어봅시다. 즉, 이렇다는 거예요. 온도가 문제처럼 상승을 했을 때, 온도가 상승 시 저항이 어떻게 변할까 살펴보면, 온도가 상승했을 때 저항값이 커지는 놈이 있을 거고요. 온도가 상승했을 때 저항이 되려 작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전자의 경우 저항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게 정특성 플러스의 온도 계수를 가진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저항이 줄어들더라 하는 것이 부특성 마이너스의 온도 계수 값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정특성에 준하는 물질들은 주로 도체, 금속류, 도체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정특성, 아무런 말이 없어도 구리나 여러 도체류를 얘기하면 정특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부특성을 나타내는 물질을 대표적인 거 보기에 나와 있는 2번, 3번, 4번 항목이 바로 부의 특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물질들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어떤 게 있죠? 대표적인 것으로 반도체. 반도체는 저항이 되려 작아집니다. 온도가 올라가도. 또 전해액, 전해질, 전해액. 그 다음에 탄소. 자, 이건 암기라 그랬어요. 그죠? 그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구리라고 있는 건 도체죠. 1번이 정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부의 온도계수 값이 아닙니다. 6번 평행한 두 도선 간의 전자력, 평행 도선 간에 나란한 두 도선 간에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같은 방향의 전류면 서로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발생을 할 거고,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르면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한다고 했죠. 자, 이 힘의 크기가 얼만큼 될 것이냐는 것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와 도선 간의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리를 Rm라고 해볼까요? 이때 발생하는 작용력 F는 거리 R 혹은 D, 여기서는 R이라고 했으니까 R분의 2배의 I1, I2의 곱에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가 뭐죠? 뉴턴 퍼 메타입니다. 단위距리당 작용력으로 나타내는 식이에요. 자, 어찌됐든 이 평행도선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다? 예, 거리에 반비례한다라고 봐야 되네. 반비례한다. 답은 2번입니다. 그죠? 2번. 자, 7번 권선수 100회 N 코일에 2A의 전류 I 50 곱하기 10-3승 파이 웨버의 자속. 자, 코일에 쇠교되었다면 결국 묻는 게 뭐예요? L 값이네. 그죠? L. 자, 요 우리 어떤 식으로 고려해야 돼요? 주어진 L 파이 N I 값이 주어졌으니까 Li는 M 파이 하는 중요한 식이죠. 인덕턴스 값을 물어봅니다. 따라서 L은 I분의 N 파이. 자, 전류 I는 2, 권수는 100회, 자속 파이가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계산하면 2.5 헨리. 4번이 됩니다. 4번. 8번 볼까요? 8번. 자, 코일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코일은 1번에 공진하는 성질이 있다. 리액터스 값이 서로 같다면 공진을 하게 되고, 직렬공진, 병렬공진. 코일의 대표적인 상호유도작용이 있다. 전자유도작용, 다른 코일에 결합되는 정도에 의해서 상호유도작용도 하죠. 전원 노이즈 차단 기능이 있다. LC의 특정 주파수를 차단하는 기능까지. 1, 2, 3번이 모두 바른 설명인데 반해 4번 코일의 전류의 변화를 확대가 아니라 억제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4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9번 200V네. 200V의 전압 V에 교류 전원에 선풍기를 접속하고 전력과 전류를 측정하였더니, 자, 전력값이 주어지죠. 소비 전력, 유효 전력입니다. 5A 600W였다. 역률은, 자, 유효 전력에 대한 식이 어떻게 되나요? 유효 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 단위가 와트죠. 와트. 따라서 문제에서 역률 코사인 세타를 묻는다면 VI분의 P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대입을 시켜볼게요. V는 200, 전류는 5A, 전력은 6
600W입니다. 그 값은 0.6, 0.6, 60%, 0.6, 2번이 역률값으로 정해집니다. 다음 문제 10번. 이미의 페이로의 키르호프 제2법칙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키르호프 제1법칙도 있고 문제에서 제시된 키르호프 제2법칙이 있죠. 1법칙이 무슨 법칙? 전류법칙이고요. 2법칙이 전압법칙입니다. 그죠? KIL, 키르호프 I, 전류, 인텐시브 오브 큐런트, IL, 로우, 전압은 KVL, 볼테이지로. 자, 몇 법칙이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지만 문제에서 지금 2법칙을 논할 때 전압법칙이구나. 전압법칙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회로를 구성하고 있을 때 기전력, 여러 기전력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E1, E2, E3의 기전력의 합은, 근데 방향성을 이렇게 반대로 줘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전력의 대수합, 부호까지 고려한 합이어야 돼요. 이 각각의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V1, V2, V3의 전압 강화 각각 저항에 다른 저항 강화가 있다면 V1 플러스 V3와 같다. 자, 이런 계산식으로 푸는 문제들도 여러분이 접하시게 될 텐데, 자, 이러한 문제는 어떤 뜻이 결국 되나요? 각각의 뭐의 합은 기전력의 대수합은, 기전력의 합은 뭐와 같다?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자, 이렇게 찾는다면 몇 번을 답하셔야 돼요? 2번이 되겠네요. 그죠? KVL. 전류법칙이다라는 것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전류법칙은 임의의 접속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입되는 전류의 합은 유출되는 전류의 합과 같다. 즉, 세 개의 전류의 합한 값은 빠져나가는 전류가 들어온 만큼 나간다라는 말이에요. 유입 전류는 유출 전류와 같다. 임의의 접속점에서. 왜냐면 전류법칙도 여러분들이 곤란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10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5Wh는 몇 줄인가? 라고 했어요. 5Wh는 몇 줄인가? 그렇죠? 자, 우리가 전력량을 얘기할 때 전력과 시간의 곱을 우리는 전력량 W라고 하고요. 이 전력의 값이 와트, 시간이 초로 대입될 때도 있고, 와트에 보시는 것 같이 아워, 시간의 개념이, 한 시간의 개념이 도입된다면 전력량의 단위는 와트 세크의 개념은 줄이 되고요. 와트에 아워를 곱하게 됐을 때는 와트 아워라고 얘기해요. 즉, 시간이 초로 주어지느냐, 시간으로 주어지느냐. 우리 한 시간이 몇 초다라고 환산할 수 있나요? 한 시간이, 그죠? 3600초가 한 시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면, 자, 5Wh도 줄로 환산이 가능해지죠. 와트아워를 줄로 바꿀 때는 얼마를 곱해라? 3600을 곱해주면 됩니다. 왜? 한 시간이 3600초니까. 쉽죠? 그러면 18,000인가요? 답은 4번. 12번. 자속밀도 0.5웨브/제곱미터 B 자정 안에 자정과 직각이라 그러면 90도를 의미합니다. 그죠? 0.2m의 도체 길이, 이것에 10A의 전류를 흘릴 때 주어진 단서들이 B, 각도 세타, 전류 I, 길이 L입니다. 이 길이. 자, 이 도체가 50cm, 0.5m 운동한 경우에 한 일의 양은 얼마인가? 자, 항상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몇 뉴턴의 힘으로, 힘의 방향으로 몇 메타 이동을 했느냐가
한 일의 양 W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힘의 값이 바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전류를 흘릴 때 도체가 가지는 힘에 대한 공식은 B, L, I sin 세타의 공식입니다. 그죠? 자, B의 값이 0.5 웨버퍼 제곱미터의 자속 밀도에 0.2의 도체의 유효 길이, 거기에 10 암페어, 그 다음에 사인 몇 도일까요? 직각이니까 사인 세타가 90도에 해당이 되죠. 자, 계산을 하면 1뉴턴의 힘이 나오고요. 이 1뉴턴의 힘을 대입시켰더니 1 곱하기 0.5, 즉 0.5 줄의 일을 하였다라는 게 되죠. 답은 1번. 자, 13번에 일반적으로 절연체를 서로 마찰시키면 이 물체는 전기를 띠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마찰정제 정전기. 자,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 몇 번 문제를 푼 적이 있죠? 뭐라 하던가요? 대전이라고 했어요. 대전. 전기를 띠는 물체를 대전체. 전기를 띌 때 대전에 전자를 읽기 쉬운 순서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해서 순서를 정해놓은 걸 대전열 등등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자, 전기를 띈다. 3번 대전. 전자가 잃게 되면 플러스로 대전. 전자의 부족. 혹은 전자를 얻게 된다라고 하면 과잉이죠. 전자의 과잉으로 얻어지는 대전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마이너스의 힘으로 대전되었다. 전기를 띈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다음 문제 14번. 공기 중에서 m 웨버의 자극으로부터 나오는 자력선의 총수, 전기력선의 총수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식은 가우스의 정리입니다. 자, 자기력선 수는 몇 개? 투자일분의 자극의 색이 m 웨버 개가 되고요. 자속선 수는, 자속파이는 뭐랑 같다? m개랑 같다. 그래서 m 웨버랑 같다라고 표현하죠. 자, 여기서 자기력선 수를 나타낼 때 3번을 대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15번 문제. 그림에서 A와 B 사이의 전압은 몇 볼트인가? A 단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A에서 자, 플러스가 위쪽 방향을 향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플러스 해서 B 단자까지 가요. 자, 여기서 A와 B 사이의 전압은 VAB의 전압. A를 높은 전압, 낮은 전압으로 본다 그러면, 자, 플러스 방향이 A를 향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마이너스들이 플러스 방향을 입죠. 그냥 역방향으로 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순서대로 여기부터 1.5V죠? 여기 1.5V, 3V, 1.5V, 여기 1.5V, 2V. 그러면 1.5와 3, 1.5까지는 더해주는 반면에 극성이 다른 이 아이들은 빼주는 거예요. 그죠? 빼주는 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 전체적인 전압은 그러면 A와 B 사이의 전압은, 전체 전압은 몇 볼트다? 2.5V 라고 보시면 돼요. 2.5V. 답은 2번. 16번. 전구를 점등하기 전의 저항과 점등한 후의 저항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가? 점등 후를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 점등 후 전구가 빛을 밝히면서 온도가 상승되겠죠. 그죠? 온도가 상승되면 필라멘트는
정특성을 가지는 물질이에요. 저항의 온도에 따른 특성이. 그러면 저항도 덩달아 커지게 된다라는 차가 나시면 돼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커진다. 답은 1번. 17번 진공 중에서 같은 크기의 두 자극, 진공이라 그러면 μs는 1이다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보시면 돼요. 같은 크기의 두 자극이면 M1, M2 두 점자극의 작용력을 구할 때 이 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죠? R미터 거리에 놓여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이 6.33 곱하기 10의 4승 뉴턴이었다 그래요. 그죠? 자, 쿨롱의 법칙, 자기에서의 쿨롱의 법칙 F는 4파이 투자율 μ분의 1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각 자극의 세기의 곱에 비례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 뉴턴 차원에 자 μ 제로의 값이 진공 공기 중이니까 이 값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6.33 곱하기 10의 4승 값이죠. 자 보세요. 여기서 1의 제곱 1m에 m1, m2가 같으니까 m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 값이 얼마래요? 6.33 곱하기 10의 4승 뉴턴이더라 라고 제시를 했죠. 결국 m의 제곱값은 얼마? 1이 되어야 되니까 m은 얼마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1웨버가 되는 거예요. 1웨버. 됐습니까? 답은 1웨버가 어딨죠? 3번. 자, 단순히 이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뭐 수식적으로 풀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자극의 단위, 자극의 세기. 당연히 뉴턴 줄 쿨롬이 아니죠. 3번에 웨버만 보고 아 자극의 세기의 단위는 웨버구나 라고 해서 3번을 바로 골라주시는 게 골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18번 두 개의 저항 R1, R2를 병렬 접속했다. 합성 저항을 구해봅시다. 합성 저항. 직렬인 경우에 합성 저항 R0는 두 개인 경우니까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그죠? 더해주면 돼요. 세 개면 세 개를 다 더해주고 n개까지 있으면 n개의 저항을 다 더해주는 게 직렬일 때의 합성 저항이고 병렬일 때의 합성 저항은 사실은 역수 두 개니까 합의 역수일지인데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더한 것분의 곱한 것으로 두 개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나머지는 역수합의 역수. 자, 어찌됐든 답은 3번 병렬일 때. 19번 다음 전압 파형의 주파수는 약 몇 헤르츠인가? 이의 값이 100 사인 377t-5분의 파이 볼트라고 하네요. 이런 게 이제 순식값의 형태로 표현된 전압의 파형, 최대값이고요. 그죠? 2m, O 값이, t 앞에 있는 값이 얼마예요? 377까지 오메가짜리. 각 속도 혹은 각 주파수라고 하는 오메가는 그 값이 2파이 f의 값입니다. 그죠? 2파이 f 라디안 퍼 세컨드인데 자 이때 주파수 f의 값은 2파이분의 오메가가 되죠. 오메가가 이 문제에서는 377로 주어지고요. 2파이를 나누게 되면 약 얼마? 60Hz의 값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상용 주파수인 60Hz가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순식값의 형태의 오메가 자리가 377이다. 아? F는 60Hz구나. 이렇게 바로 아시는 게 좋아요. 그죠? 377일 때 60Hz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납축전지가 완전히 방전되면 음극과 양극은 무엇으로 변하는가? 음극이 무엇인가, 양극이 무엇인가 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네요. 그죠? 그러면 자 납축전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화학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PbO2라고 하는 이산화납이 양극이 되고요. 그죠? 음극이 Pb 납이죠. 납이 음극으로 하고 있을 때 납축전지는 전해핵이라고 하는 H2SO4
맞나 확실히 맞춰주려면 2가 들어가야 되고. 자, 이 H2SO4를 우리는 전해액이라고 하고요. 전해액. 자, 묽은 황산이라고 명명하고, 또 비중이 1.23에서 1.26. 자, 여기에서 방전과 충전이 되었을 때 양극과 음극은 각각 PbSO4의 황산납인가요? PbSO4로 바뀌게 되고요. 뭐가 생성되죠? H2O, 물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납축전지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양극과 음극이 무엇으로 바뀌는가? PbSO4 1번 해주시면 되고. 자, 전액이 무엇인가, 비중이 얼마인가, 방전 동시전압은 1.8V이며 용량을 얘기할 때는 전류, 방전 전류와 시간, 즉 암페어 아워의 단위로 얘기한다 까지가 납축전지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납축전지. 21번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은,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은, 자, 어떤 걸 채택하느냐, 채용하느냐라고 하면 뭐죠? 중권의 전절권이 아닌 단절권, 분포권, 이 세 가지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포권은 매금 1극 상당 슬로스가 2개 이상이다. 그죠? 단절권은 전절권과는 다르게 코일 간격이 자극 간격보다 짧은 것을, 동량이 감소되고 둘 다 파형이 개선되고 기전력이 감소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권, 단절권, 분포권을 채용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몇 번이 틀렸어요? 1번이 틀렸다, 그죠? 전절권이 아닌 단절권, 2번 분포권 맞고요. 3번 2층권이 4번 중권이죠. 중권까지가 채택이 된다. 22번 변압기에 전격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항상 2차 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여 2차 측의 전압과 2차 측의 전격 전류의 곱으로 나타내어지는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 2차 측을 기준으로 한다. 23번 직류기에서 정류를 좋게 하는 방법 중, 전압 정류에 대해서 얘기했네. 이왕이면 다 같이 알아볼게요. 정류 개선이라고 하면 저항 정류도 있고요. 접촉 저항이 큰 탄소 브러쉬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이 문제에서는 무슨 정류? 전압 정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전압 정류. 전압 정류는 뭘 설치한다? 그죠? 보극을 설치하는 거예요. 보극. 답은 1번. 이 외에도 정류 주기를 길게 하여 리액턴스 전압을 줄이거나 단절권을 채용하거나 지나친 고속 회전을 금하는 것까지가 정류 개선의 대책이 되겠죠. 그죠? 전압 정류일 때는 뭘 설치한다? 보극입니다. 보극. 24번. 역률이 좋아 가정용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자, 이 중에서 콘덴서 기동형이 역률과 효율이 좋아서, 콘덴서 기동형이 이런 전기기기류, 그죠? 선풍기라든지 세탁기, 냉장고의 단상 유도 전동기에 가장 많이 채택이 되고 있어요. 2번. 25번에 기중기, 전기 자동차, 전기 철도, 크레인, 기중기, 전기 철도, 이런 것들은 기동 횟수가 빈번하고 토크 변동이 심한, 그리고 큰 기동 토크가 요구되는 특성 때문에 이런 예시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뭘 골라낸다?
직권 전동기를 골라내시면 직권이에요. 직권. 다번 26번에 동기 전동기의 공급 전압이 앞선 전류, 진상 전류 일 때 전동기는 진상 전류일 때 C 감자작용이고요. 지상 전류일 때 증자작용이라고 하셔야 되죠. 전동기일 때 답은 4번의 감자. 27번에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자, 기동법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1, 2, 3, 4번의 보기 순서대로 볼까요? 1번에 전전압 기동 주로 5kW 이하급. 그 다음에 지금은 2번이 델타 기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Y 델타 기동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 5에서 15.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동 보상기 15kW 이상급. 그 다음에 리액터 기동 중대형급 전동기에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Y델타 기동에 해당되는 방법인데 델타 기동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그죠? 2번. 자, 28번 동기 조상기를 과여자로 했을 때 혹은 부족 여자로 했을 때 각각은 과여자로 사용했을 때 동기조상기의 특성 곡선에서 어떤 거 콘덴서 C로 작용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부족여자 했을 때는 L로 작용을 하죠. 즉 콘덴서와 리액터로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과여자로 작용했다라는 것은 C로 작용, 콘덴서로 작용했다. 4번을 골라내시면 되겠죠. 4번. 자, 29번 문항.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기기는 자, DC를 AC로 바꿔주는 것을 인버터. 반대로 AC를 DC로 바꿔주는 것을 컨버터. DC를 같은 DC로 바꿔주는 것을 초퍼. 그죠? AC끼리 AC를 AC로 변환하는 것을 사이클로 컨버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답은 4번의 인버터가 되겠죠. 자, 30번 문제 봅니다. 그림의 정류 회로에서 다이오드의 전압 강하를 무시할 때 콘덴서 양단의 최대 전압은 약 몇 볼트까지 충전되는가? 자, 그림에서 보시면 1차 측에 AC 200V 변압비를 보세요. 변압비. 2차 측은 2대1의 변압비이기 때문에 2차 측의 전압은 얼마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100V. 2대1. 이때 이 다이오드의 전압강을 무시했을 때 100V의 전압이 C 양단일 텐데 C 양단의 최대 전압, 즉 단상 반파 정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이때 이 전압값의 몇 배? 루트 2배가 돼요. 즉 루트 2 곱하기 변압비에 의한 전압이 100V, 141V에 해당하는 단상 반파 정류의 최대값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죠? 답은 2번. 자, 31번 문항. 회전수가 540rpm, 12극, 3상 유도 전동기의 슬립을 구하시오 했어요. 슬립. 자, 슬립을 구하기 위해서는 문제에서 NS 동기 속도가 주어져야 될 텐데 동기 속도가 직접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죠. 그럼 일단 뭘 구한다? 동기 속도 NS를 먼저 구해봅시다. 동기 속도 NS.
자, 동기속도 NS는 극수 P분의 120F고요. 그죠? 120 곱하기 주파수는 60Hz, 극수는 12극, 12극. 해서 600rpm의 동기속도가 주어집니다. 그죠? 이때 유도 전동기의 슬립 S는 동기속도 NS분의 NS-N이죠. 여기에 100을 곱하면 되죠. 동기속도가 600, 속도가 주어진 속도가 얼마로 주어졌네? 540, 동기속도 600으로 나눠주면 이 값은 10%의 슬립이 주어집니다. 슬립. 답은 4번의 10%의 슬립. 32번 문제입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무엇의 방향을 바꾸어 주는가 이렇게 있죠. 자,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자기장의 방향이나 전류의 방향 둘 중 하나를 바꿔줘야 되죠. 즉 계좌 권선이나 전기적 권선 중 어느 한쪽에 접속을 바꾸어 주는데 일반적으로 전기자 권선의 접속을 반대로 해줍니다. 반대로. 두 선 중 한 선의 접속을 바꾸어 준다라는 게 중요하죠. 전기자 전류. 자, 33번에 변압기의 원리와 관계가 있는 것은 변압기라고 얘기를 하면 1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자속이 2차 측 탁 코일의 2차 측 코일에 쇄교함으로써 뭐가 만들어진다? 전압이 유도된다. 그죠? 전자 유도 작용입니다. 그죠? 전자 유도가 변압기다. 변압기의 원리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 34번 동기기 운전 시 안정도 증진법이 아닌 것은 1번에 단락비를 크게 한다. 2번에 관성을 크게 한다. 즉 플라이휠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소극 여자 방식을 채택한다. 이외에도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뭐 등이 있는데 4번이 임피던스를 작게 한다. 영상이 아닌 동기 임피던스를 작게 하는 것 또한 안정도 증진법에 포함이 되니까 4번이 틀린 설명이다. 그죠? 35번에 변압기의 1차 측이란 불어요. 변압기의 1차 측. 변압기 1차 측 2차 측을 구분 짓는 것은 전압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죠? 승합용도 있고 강압용도 있으니까 기준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전원 측을 1차 측으로 두고요. 부하 측을 2차 측이라고 합니다. 1차 측은 전원 측이다. 답은 3번. 36번 삼상 유도 전동기의 토크는 삼상 유도 전동기의 토크식 토크 T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죠. 전압의 제곱에 비례. 2승에 비례한다. 1번이 답이죠. 다음 문제 37번 50kW급의 농형 유도 전동기를 기동하려고 한다.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아까 전에 일전에 문제에서도 풀어봤죠. 바로 전전압 기동과 전전압 기동은 15kW급 이하에 해당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Y델타는 10에서 15 기동보상기법 기동보상기법 같은 경우가 15kW급 이상에 해당이 되니까 문제에서 제시하는 50kW급은 몇 번이 돼야 될까요? 2번이 돼야 되겠죠. 그죠? 38번 보극이 없는 직류기 운전 중에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 자, 중성점의 위치가
중성점의 위치가 변한다라는 얘기는 뭐 때문인가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현상이에요. 자,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면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주자속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현상이 전기자 반작용인데, 역으로 전기자 전류가 없다면 전기자 반작용 현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까 변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들죠. 즉 전류가 없다. 어떤 상태? 무부하 상태. 무부하 상태에서는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하여 4번이 답이 되죠. 무부하 상태. 39번 1차 전압이 13200, 2차 전압이 220V인 단상 변압기 1차에 6000V의 전압을 가하면 2차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우리 권수비는 1차, 2차의 권수의 비는 1차 전압과 2차 전압에 비워갔어요. 지금 13200일 때 2차 전압이 220, 즉 60의 권수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1차 전압을 V1 다시를 할까요? 얼마로 줬어요? 6000이라면 V2 다시 2차 측 전압은 몇 볼트가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요. 2차 측 전압은 권수 BA분의 1차 측 전압이라고 할 수 있죠. 1차 측이 6000일 때 권수 B 65로 나눠주면 100V의 2차 전압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2차 전압. 답은 1번. 단순하게 13200이 어떤 변압비에 의해서 60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6000도 6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간단히 100V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40번에 자속 밀도 B 자기 내에서 길이가 1m인 0.5m인 도체가 30m/s 속도 V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유기 기전력. 자, 이 유도 기전력의 공식 E는 B 자속 밀도의 L V 속도 V를 곱한 값이죠. 계산을 합니다. 자, 0.8, 0.5 속도는 30이었던가요? 12V의 값이 계산되어지죠. 12V. 41번 수변전 설비의 고압 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 전압계를 시설할 때 고압 회로와 전압계 사이에 시설되어야 하는 것은, 자, 고압은 직접 측정기로 전압계로 측정을 하게 되면 위험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2차 측을 110V로 감압하여 계측기에 공급하기 위한 계기용 전압계니까 변압기, 즉 PT가 필요해요. PT. 계기용 변류기는 CT라고 해서 역시나 계측을 하기 위해서 공급해주는 노암페어로 낮춰주는 고전류를 저전류로 대전압을 소전압으로 바꾸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변압기 얘기를 했으니까 몇 번? 계기용 변압기 3번이 되겠네요. 42번 가연성 분진. 가연성 분진.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의 공사 방법이 아닌 것은, 자,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는 합성 수지관, 금속관 배선, 케이블 배선이 가능한데, 자, 해당 사항이 없는 게 3번이죠. 주로 위험 장소나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합성 수지관 공사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공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주로 제시가 되니까 금케합하고 외우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43번. 전선의 접속이 불완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불완전하다. 이에 대한 악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감전이라든지 누전, 화재. 그죠? 이런 현상들이 일으킬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전기를 아껴줄 수 있다. 당연히 틀렸죠. 그죠? 틀리실 분 안 계실 거예요. 절전이 틀렸습니다. 44번. 저압군의 가공 인입선으로 DV 전선을 사용 시 전선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최소 굵기는 몇 밀리미터 이상인가? 자, 저압, 가공, 인입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원래 2.6mm 이상의 경동선이라고 답하셔야 돼요. 하나, 지금 문제에서 어떤 단서가 있죠? 15m 이하라고 했죠. 15m 이하에서는 2.6이 아니라 2.0mm 이상의 경동선 사용하여야 한다.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일 것이라고 했으니까 2.0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2번. 15m 이하라는 말이 있어서 2.0이 되는 거예요. 45번. 나전선 등의 금속선에 속하지 않는 것은 경동선, 연동선, 경알루미늄선, 경알루미늄은 35mm 제곱 이하의 것. 자, 3번이 틀렸어요. 동합금선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는 35라고 했죠. 단면적이 25 제곱밀리미터 이하의 것을 금속선으로 얘기를 합니다. 3번이 틀렸네요. 그죠? 나전선 등의 금속선. 36번에 배선용 차단기의 심벌. 배선용 차단기가 1번에 배선용 차단기가 되고요. 2번에 E가 들어가는 경우 누전 차단기. B와 E가 같이 들어간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전류 겸용 누전 차단기. 4번에 S는 캡팩이 스위치가 되겠죠. 그죠? 스위치. 답은 1번의 배선용 차단기. 47번 봅니다. 47번. 아래의 그림교가 나타내는 것은 누가 봐도 어떤 그림? 콘센트 그림인데, 자, 이거는 비상 콘덴스 얘기예요. 비상 콘센트. 비상 콘센트라고 하면 소방 활동에 사용하는 조명이나 연기 배출기 등의 비상시에 사용하는 삼상 단상의 콘센트를 의미합니다. 자, 48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48번. 무대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해시설하는 저압옥내 배선에 사용되는 어떤 장소죠? 그죠? 흥행장입니다. 그죠? 흥행장의 저압 배선, 저압 공사에서는 자, 사용 전압이 몇 볼트? 400V 미만이며 제3종 접지 공사를 시행한다. 배우셨죠? 400V 미만. 답은 1번이 되네요. 그죠? 1번. 49번에 금속관 공사에 대한 저압옥내 배선의 잘못된 설명을 고르시오. 1번에 절연전선이며 2번 접속점은 어떠한 금속관뿐만 아니라 어떤 전선관 내에서도 없어야 됩니다. 그죠? 세 번째, 알루미늄 전선은 16 제곱밀리미터 초과 시 연선을 사용한다. 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금속관의 절연전선 중에 뭐는 제외, OW는 제외. 즉,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말 것, 내지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죠. 50번. 옥내 건조하고 전개된 장소 400V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게 보기를 보십시오. 1번, 2번, 3번만 가능합니다. 애자 사용공사, 금속 덕트공사, 버스 덕트공사. 자, 4번에 금속 몰드 공사의 경우에는 400V 이하일 때 가능해요. 51번. 자, 조면기구를 반간접 조명 방식으로 설치하였을 때 위쪽 방향, 상방향으로 나가는 광속의 양. 이게 상향 광속이냐, 하향 광속이냐. 자, 조명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갈까요? 직접 조명, 직접 조명, 반직접 조명,
전반 확산 조명, 방간접 조명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쭉 이해하면서 수치를 외우시는 게 더 빨리 외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직접 조명이라는 것은 광속의 전부 대부분이 직접 빛을 비춰야 될 장소에 내려오는 거니까 뭐가 더 많겠어요? 하향 광속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상향 광속, 예,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향 광속의 양은 0에서 10%. 반직접 조명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40%, 전반 확산은 40에서 60%, 반간접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겠어요? 60에서 90%. 자, 이 문제에서는 어떤 조명을 물어봤습니까? 반간접 조명의 어떤 광속? 상향 광속을 물어봤으니까 4번에 60에서 90. 하향 광속은 나머지 부분이죠, 그죠? 나머지 0에서 10%니까 90에서 100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60에서 90. 얘는 40에서 60. 얘는 40에서 10에서 40이 되겠죠. 전체를 100%로 봤을 때 나머지니까. 자, 반간접 조명의 상향 광속은 60에서 90. 4번입니다. 그죠? 52번. 하나의 콘센트에 2개 이상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을 한다고 얘기들 많이 하죠. 그죠? 용어를 쓰자. 멀티탭. 꽂을 수 있는 콘센트의 구멍이 한 개가 있을 때 그 수요 양을 늘려주는 기구. 2번이 되고요. 2번. 자, 53번. 접지공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접지공사는 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그리고 특별 제3종 접지공사가 있어요. 특별 제2종 접지공사라는 건 없죠. 54번. 자, 다음 관로안에 알맞은 내용을 고르시오. 고압 및 특고압용 기계 기구의 시설에 있어서 고압은 지표상 관로 열고 C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물어봤고요. C가지 외의 경우도 알아볼까요? C가지인 경우 4.5m 이상, C가지가 아닌 경우에는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4m 이상. 특고압은 지표상 몇 메타? 이건 이제 고압인 경우. 특고압인 경우. 특고압은 5m 이상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C가지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죠? 4.5에서 5m 이상. 답은 2번이 되겠네요. 55번. 자, 전주의 길이가 16m이고 설계 하중이 6.8kN 이하라고 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줄을 시설할 때 땅에 묻히는 전주의 근입 깊이를 묻는 문제. 그죠? 15m 이하인 경우, 15m 이상인 경우. 자, 15m 이하이다 라고 했을 때 전체의 전주 길이에 얼마 이상? 6분의 1 이상. 15m를 넘는 경우에는, 그죠? 2.5m. 2.5m. 이상 이하의 개념이 좀 섞이긴 했는데, 15m일 때 계산값이 6분의 1, 2.5m니까요. 자, 이 문제에서는 15m를 넘는 경우다, 그죠? 16m라고 했을 테니까. 그럼 2.5m. 답은 4번. 만약에 14에서 20, 6.8kN 초과하고 9.8kN 이하인 것은 이 경우에 따라서 2.5에 0.3, 즉 30cm를 가산하는 경우의 문제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56번. 알루미늄 전선의 접속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번의 트위스트 접속은, 자, 구리 동전선일 때, 알루미늄이 아니라 동전선, 단선 직선 접속 방법이었죠. 4번이
알루미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57번 배전반 및 분전반과 연결된 배관을 변경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캐비넷에 구멍을 뚫을 때 필요한 공구는 1번의 오스톤은 나사를 낼 때, 2번의 클리퍼는 굵은 전선을 절단 시, 3번의 토치램프는 PVC 전선관을 굽힘 작업할 때, 4번의 녹아웃 펀치가 되죠. 녹아웃 펀치는 구멍을 뚫을 때입니다. 그죠? 박스나 기타 캐비넷에 구멍을 뚫을 때 필요한 기구다. 58번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전선의 강도는 80% 이상을 어떻게 해라? 유지하라. 즉 감소할 수 있는 폭은 100%에서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표현에 따라 20이냐 80이냐 수치가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몇 퍼센트 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되는가? 20% 이상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답은 2번이 되죠. 자, 59번 저압 인입선 공사 시 저압 가공 인입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철도 횡단 시는 다 공통으로 6.5m가 그 값이에요. 어떤 조건이라도. 자, 근데 여기서 저압 인입선이라고 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갈까요? 저압 인입선을 얘기를 할 때 도로 횡단 시는 몇 미터? 5m 이상. 철도, 지금 문제에서 철도 횡단시에서는 6.5m 이상. 횡단보도교 문제 풀어봤었죠. 횡단보도교 위에서는 3m 이상. 자, 그리고 일반 장소에서는 4m 이상. 자, 철도 횡단시 6.5m. 답은 4번. 자, 마지막 문제 60번으로 갑니다. 60번. 자, 60번 150kW의 수전 설비에서 역류를 80%에서 95%로 개선하려고 한다. 이때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에 관한 문제입니다. 용량. QC라고 할까요? QC는 P 와트전의 전력에 탄젠트 세타 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의 값이죠. 자,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입니다. 그죠? 항상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식을 다르게 적어보면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 자, 코사인 세타 1을 지금 문제에서는 역률 개선에 대한 문제예요. 개선 전에 역률로 볼 수 있죠. 얼마에서? 80%에서 0.8이고요. 자, 이 역률은 1에 가까울수록 좋죠. 개선을 했습니다. 얼마로? 0.95. 95%로 개선하고자 한다. 그러면 개선 전후의 역률을 각각 알 수 있는 겁니다. 해서 150kW의 코사인 세타 1은 0.8. 자, 코사인 세타 1을 알면 코사인을 알면 사인을 알 수 있죠.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이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는 0.95. 자, 사인 세타 2를 어떻게 구해요? 사인 세타 2. 루트의 1 마이너스 0.95의 제곱이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항상 뭐기 때문에 코사인의 제곱합은 항상 얼마가 돼야 되기 때문에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0.8의 제곱과 0.6의 제곱의 합은 항상 1이 되고요. 0.95와 밑에 분자항의 제곱의 값이 나오는 값의 제곱은 항상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그 값은 63.19에 해당하는 콘덴서 용량.
킬로와트라고 했으니까 킬로볼트 암페어 차원. 전력 삼각형에서 볼 때 개선되는 콘덴서의 용량은 뭐 탄젠트 차원으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뭐 무효 전력량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그죠? 답은 1번에 63.2, 63.19. 자, 60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